세찬비가 예고도 없이 도시를 뒤덮으며 아침 일찍부터 도로를 청소하고 차량 흐름을 성가신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안에서 한서연은 시계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회 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신뢰성으로 유명했던 그녀의 차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말썽을 부린 것이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완전히 꺼져버렸고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리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다시 시동을 걸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주위에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뿐이었고 텅 빈 거리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절망감을 느끼던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작은 정비소에서 낡은 비옷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박현우였고 잠부족으로 눈은 퀭했지만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은 고된 노동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현우는 밤새도록 밀린 작업을 하느라 쪽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 빗소리에 잠시 창밖을 내다보다가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주는 젊은 여성이었고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연신 핸들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자신의 정비소는 주로 낡은 트럭이나 생계형 차량들을 상대하는 곳이었고 저런 고급차는 부품도 없을 뿐도 아니라 잘못 건드렸다가 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만큼 그의 심성이 모질지는 못했다. 그는 낡은 공구 상자 하나를 들고 여성에게 다가갔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아 조금은 안심했다.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한 솜씨로 보닛을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엔진룸을 보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문제의 핵심을 찾아 움직였다. 비록 그의 공구들은 낡고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그 어떤 최신 장비보다도 정교하고 예리했다. 그는 몇 가지 간단한 점검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배터리 방전이나 단순한 접촉 불량이 아님을 간파했다. 좀 더 깊숙한 곳, 연료 공급 시스템이나 점화 계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최근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주행 중에 평소와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까? 현우가 물었다. 그의 질문은 핵심을 짚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 가끔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행 중에 아주 미세하게 차가 떨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다시 엔진룸을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연료 필터 주변을 더듬었고 점화 플러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낡은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허름한 차림새와 낡은 정비소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문적인 손놀림과 진지한 태도를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기술자들을 만나봤지만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길에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는 듯한 교감과 존중이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찾았습니다. 점화 코일 하나가 완전히 나갔고 연료 펌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아마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 때문에 습기가 차면서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수리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요.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리하려면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시동이라도 걸리게 해드릴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자신의 공구 상자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손상된 점화 코일을 임시로 연결하고 연료 펌프의 압력을 조절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마술사 같았다.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그의 손길에 따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모든 동작을 지켜보았다. 저 남루한 행색 속에 저런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몇 분 후 현우가 다시 시동키를 돌려보라고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고 놀랍게도 엔진이 힘찬 소리를 내며 다시 살아났다. 세상에,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수리비를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려 했다. 현우는 손을 저었다. 됐습니다. 어차피 임시방편일 뿐이니 최대한 빨리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 받아보십시오. 특히 연료 펌프는 곧 교체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도움인데요. 서연은 그의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 차를 정기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지. 현우는 자신의 이름은 박현우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정기적인 관리 제안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런 고급 차를 전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기 길 건너에 제 작은 가게가 있긴 하지만 아마 만족스럽지 못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조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가게 쪽을 바라보았다. 삼거리 카센터라는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낡은 간판이 아니라 방금 전 자신이 목격했던 현우의 놀라운 실력과 진솔한 태도가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박현우 씨.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그녀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다. 오로라 모터스 대표이사 한서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오로라 모터스라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서비스 체인 기업이 아니던가. 그런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왜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보이는 것일까? 그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현우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와 빗물이 뒤섞인 냄새가 났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고급 향수보다도 강렬하게 서연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남자 박현우는 평범한 동네 카센터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동차의 심장을 고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장인의 혼이었다. 그날 오후 박현우는 평소처럼 낡은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님들의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오로라 모터스 대표이사 한서연. 그녀의 명함은 작업대 한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호의는 그저 일시적인 변덕이거나 예의상의 표현일 거라고 치부했다. 저녁 식사 제안 역시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다시 그의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서연이었다.
아침에 긴급했던 상황과는 달리 그녀는 한결 여유롭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풍겼다. 그녀의 등장은 낡고 허름한 정비소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현우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비소 주인이자 현우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 김 사장이 놀란 눈으로 서연과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현우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긴 어쩐 일로, 아침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박현우 씨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정비소 낡은 장비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품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현우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름의 질서가 잡혀 있었다. 이런 곳에서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정비소 한쪽 구석 비교적 깨끗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흔쾌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현우는 마지못해 서연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섰다. 박현우 씨,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다. 저희 오로라 모터스 기술개발센터에서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고 업계 최고 다우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우 씨의 실력이라면 분명 저희 센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우는 서연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오로라 모터스. 그것은 그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이었다. 최고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자신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정비기술을 배운 이른바 현장파였다. 변변한 자격증도 학력도 없었다. 그런 자신이 과연 대기업의 연구센터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회장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동네 카센터 기술자일 뿐입니다. 변변한 학력도 없고 오로라 모터스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격지심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제가 박현우 씨에게서 본 것은 학력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당신의 진짜 실력을 봤습니다. 그것은 수십 장의 자격증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박현우 씨는 분명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은 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 자신의 기술을 이토록 높이 평가해 준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이곳 삼거리 카센터는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그에게는 집과 같은 곳이었다. 김 사장은 친아버지처럼 그를 아껴주었고 단골 손님들과의 유대감도 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픈 동생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은 현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락처입니다. 결정이 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박현우 씨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명함과 함께 작은 메모지를 건네고 정비소를 나섰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민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오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빠, 오늘 일찍 왔네. 응, 그냥 오늘 좀 한가해서.
현우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민지에게 차마 오로라 모터스의 제안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괜한 기대를 주었다가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병실에 앉아 민지가 투석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매달 청구되는 엄청난 치료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인 생활. 만약 오로라 모터스에 들어간다면 민지에게 더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신장 이식 수술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마저 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김 사장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김 사장은 현우가 갈 곳 없을 때 그를 거두어 기술을 가르쳐주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 그런 김 사장을 배신하고 떠날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정비소에 남아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고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서연의 제안은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결국 현우는 김 사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정비소 문을 닫을 무렵 그는 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오로라 모터스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사장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민지 생각하면 가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곁을 떠나기도 죄송하고 제가 잘 해낼 자신도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사장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우야,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법이다. 네 실력이면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고 네 앞길을 찾아가거라. 김 사장의 따뜻한 격려는 현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박현우입니다. 어제 제안해 주신 건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요.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박현우 씨 환영합니다. 오로라 모터스에 전화를 끊고 나서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침에 비가 그친 후 눈부시게 맑았다. 그의 마음도 마치 저 하늘처럼 후련하고 가벼워진 듯 했다.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동생 민지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스패너가 유난히 반짝이는 아침이었다. 오로라 모터스 기술개발센터의 첫 출근 날 박현우는 익숙했던 기름 냄새 대신 첨단 장비와 깔끔한 유니폼이 가득한 낯선 환경에 발을 들였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최신식 자동차 진단 장비들과 체계적으로 정돈된 작업 공간은 그가 평생 일해온 삼거리 카센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한서연 회장의 특별 지시로 그는 수석 테크니션이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그의 초라한 이력과 현장 출신이라는 배경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를 맴돌았다. 센터 내 다른 기술자들은 대부분 명문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현우가 그저 회장의 변덕으로 운 좋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로 비치는 듯했다. 특히 기술팀을 총괄하는 이강준 팀장은 노골적으로 현우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 팀장은 오로라 모터스의 실세로 통하는 조상진 운영이사 COO 이 최측근이었고 회장인 한서연보다
조 이사의 말을 더 따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우의 등장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다. 박현우 씨라고 했나? 이 팀장이 첫 대면에서부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특별히 모셔왔다고 하니 실력이 대단한 모양인데 우리 센터는 학교 운동장이 아니야. 결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할 걸세. 그의 말투에는 현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로 자신을 증명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줄 뿐이었다. 그에게 배정된 작업 공간은 센터 구석진 곳이었고 처음 맡겨진 일들은 하나같이 다른 기술자들이 몇 날 며칠을 매달리다가 포기한 원인 불명의 고장 차량들이었다. 마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는 듯한 의도적인 과제들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급 세단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정비소를 전전했고 센터 내에서도 최고의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차였다. 컴퓨터 진단기에는 아무런 오류 코드도 뜨지 않았고 모든 부품은 정상 수치를 보였다. 현우는 차분하게 차량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첨단 진단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오감을 총동원하여 문제에 접근했다. 엔진 소리에 미세한 변화 차체의 떨림, 배기가스의 냄새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자동차와 교감하려 애썼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차 밑으로 들어가 하체 부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깨끗했던 유니폼은 어느새 기름때로 얼룩졌다. 다른 기술자들은 멀찌감치 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컴퓨터에도 안 나오는 고장을 어떻게 손으로 찾는다는 거야. 회장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다니까. 비아냥거림과 불신이 가득한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배선 결함이었다. 특정 RPM 구간에서 엔진의 진동과 배선의 떨림이 공명하면서 순간적으로 접촉 불량을 일으켰고 그것이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컴퓨터 진단기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오직 숙련된 기술자의 감각과 경험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는 조용히 배선을 교체하고 접촉 부분을 보강했다. 그리고 시동을 걸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동차는 부드러운 엔진음을 내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시운전 결과도 완벽했다. 그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센터 전체에 퍼지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강준 팀장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더욱 강한 경계심이 떠올랐다. 이후로도 현우에게는 까다로운 고장 차량들이 계속해서 배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고 완벽하게 수리해냈다. 그의 명성은 조금씩 센터 내에 퍼져나갔고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경계했던 동료 기술자들 중 일부는 점차 그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기술자들은 현우의 남다른 진단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현우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알력과 부조리한 관행들이었다. 그는 몇몇 차량에서 과잉 정비의 흔적을 발견했고 특정 부품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눈치챘다. 또한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도 여러 번 목격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이강준 팀장이 이끄는 기술팀 내부의 분위기는 현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이 팀장은 사사건건 현우의 작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고
그의 성과를 폄하하려 애썼다. 그는 현우가 고객들에게 직접 고장 원인을 설명하고 과잉 정비를 피하도록 조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것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행과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박현우 씨, 당신은 기술자야. 영업사원이 아니라고. 고객에게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이 팀장이 어느 날 현우를 따로 불러 경고했다. 하지만 팀장님 고객은 자신의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수리가 필요한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품 교체는 오히려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우가 소신껏 대답했다. 신뢰도, 그건 회장님이나 걱정할 문제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부품 갈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당신같이 순진한 생각으로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이 팀장은 현우의 말을 비웃었다. 현우는 이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오로라 모터스 내부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선 경영 철학과 윤리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상진 이사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서연 회장은 그를 신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 섣불리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일단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력을 증명하며 조용히 회사 내부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의 손에 들린 공구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이 거대한 조직의 병든 부분을 도려낼 메스가 될 수도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현우는 자신에게 맡겨지는 까다로운 차량들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오로라 모터스 내부의 문제점들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단순히 눈앞의 고장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고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그 과정에 숨겨진 비효율 혹은 비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타고난 직감은 서류 더미와 데이터 속에서 수상한 패턴들을 발견해냈다. 특히 몇몇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부품의 잦은 고장과 교체 주기는 그의 의심을 샀다. 그 부품들은 대부분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들이었고 정품이라고 하기에는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수리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실제 작업 시간보다 부풀려 청구되거나 교체하지도 않은 부품이 교체된 것처럼 기록된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 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현우는 주말도 반납한 채 아무도 없는 정비센터에 남아 밤늦도록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 오로라 모터스 내부의 품질이 낮은 저가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하고 수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이강준 팀장을 비롯한 몇몇 기술팀 간부들과 외부에서는 특정 부품 공급업체 및 악덕 경쟁업체 사장인 권태준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은 바로 조상진 운영 이사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들은 오로라 모터스의 명성을 갉아먹고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현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스캔들이 될 터였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정리하여 한서연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현우는 최민혁 비서를 통해 한서연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서연은 즉시 시간을 내주었다. 회장실에서 다시 마주한 서연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우가 이토록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일 터였다. 현우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현우의 보고를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실 그녀 역시 최근 회사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몇몇 지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객 불만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조상진 이사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상황을 무마시키곤 했다. 이제 현우의 보고를 통해 그 모든 의문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다. 박현우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이렇게 좀먹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추측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현우 씨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속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조직적일 겁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연은 최민혁 비서에게 비밀리에 특별 감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현우에게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되 절대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로라 모터스를 바로 세우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한편 현우의 움직임은 조상진 이사와 권태준 사장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현우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회사 내부의 문제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서연 회장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현우가 자신들의 비리 네트워크에 근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 박현우라는 놈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것 같군. 조상진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태준 사장을 만나 은밀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 저놈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권태준 사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찮은 기술자 하나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들은 현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강준 팀장을 통해 현우를 압박하고 회유하려 했지만 현우가 꿈쩍도 하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은 바로 현우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내쫓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현우가 경쟁사인 권태준의 회사와 내통하여 오로라 모터스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는 가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아직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분위기와 이강준 팀장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 속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한서연 회장과의 비밀 연락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새로운 단서들을 공유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진 이사와 권태준 사장의 검은 계략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실행되었다. 그들은 먼저 오로라 모터스 내부 전산망에 정통한 해커를 고용하여 박현우의 개인 컴퓨터와 회사 이메일 계정에 조작된 파일과 통신 기록을 심었다. 마치 현우가 오로라 모터스의 핵심 기술 자료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경쟁사인 권태준의 준오토 측에 몰래 빼돌린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심지어 현우의 작업 공간에서 준오토 명의의 현금이 발견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현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박현우 수석 테크니션의 중대한 회사 기밀 유출 및 배임 행위에 관한 건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현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싸늘하고 경멸적인 시선들을 마주해야 했다. 조상진 이사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현우의 범죄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그를 맹비난했다. 이강준 팀장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우를 비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현우 씨, 당신에게 실망을 금할 수가 없군. 한서연 회장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믿고 특별 채용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조상진 이사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듯 외쳤다. 당신은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천하의 파렴치한이야. 당장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오. 현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자신이 결백을 주장해도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일부 이사들은 이미 조상진 이사의 말에 동조하며 현우를 범죄자 취급했고, 다른 이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침묵을 지켰다. 한서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박현우 씨, 정말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저는 절대로 회사를 배신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함이라고 이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건가? 조상진 이사가 증거 자료라며 준비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현우가 준오토 측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암호화된 기술 파일 목록, 그리고 현우의 계좌로 의문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대부분의 분위기는 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한서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 이사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아직 박현우 씨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제시된 증거들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현우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 명백한 증거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조상진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저는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증거가 진실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조 이사를 응시했다. 저는 박현우 씨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직업윤리,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일부 이사들도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경론 끝에 이사회는 일단 박현우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서연의 제안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달 이내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조상진 이사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찾았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있었다. 박현우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최민혁 비서와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할 테니 박현우 씨도 기억나는 것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뭐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날부터 현우와 서연 그리고 최 비서의 비밀스러운 방역이 시작되었다. 현우는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자신의 집에서 밤낮으로 컴퓨터와 씨름하며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디지털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이메일 발신지에 IP 추적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분석, 그리고 회사 내부 전산망의 보안 로그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서연과 최 비서는 회사 내부에서 조력자들을 규합하고 조상진 이사와 권태준 사장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조 이사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권태준 사장의 주노토가 최근 오로라 모터스의 부품 공급망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들을 포착했다. 조사는 험난했다. 조상진 이사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고 증거를 찾는 일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웠다. 때로는 협박과 회유가 들어오기도 했고 현우의 집 주변에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맴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그러던 중 현우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조작된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과 회사 전산망의 특정 서버 접속 기록이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찾아낸 것이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 심어진 악성 코드가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형태라는 것도 밝혀냈다. 이것은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서연에게 알렸고 서연은 최 비서에게 해당 시간대에 서버 접속 권한을 가졌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그는 바로 이강준 팀장의 직속 부하이자 평소 조상진 이사에게 불만이 많았던 젊은 IT 기술자였다. 그가 바로 내부 조력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그를 설득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시간은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한서연과 최민혁 비서는 박현우가 지목한 젊은 IT 기술자 강민준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두려워하던 강민준이었지만 한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과 박현우가 찾아낸 디지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이강준 팀장의 강요와 회유에 못 이겨 박현우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조작된 파일들을 심었고 서버 접속 기록을 일부 수정했다고 눈물로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준의 증언은 조상진 이사와 이강준 팀장의 검은 커넥션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박현우는 자신이 발견한 서버 접속 기록의 미세한 불일치와 악성 코드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외부에서 특정 IP를 통해 회사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IP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권태준 사장의 준오토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졌다. 조상진 이사와 권태준 사장이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오로라 모터스의 정보를 빼돌리고 시스템을 교란시키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한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취합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닌 긴급이사회를 다시 한번 소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조상진 이사와 이강준 팀장은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서연은 최민혁 비서와 박현우를 대동하고 단상으로 나섰다. 그리고 강민준의 자필 진술서와 녹취, 파일 박현우가 분석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그리고 조상진 이사와 권태준 사장 간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내역으로 의심되는 금융 정보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사님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우리 오로라 모터스 내부에 얼마나 추악하고 조직적인 비리가 자행되어 왔는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연함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민준의 고백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강준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조상진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박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발견했고 외부 해킹 시도의 경로를 추적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전문적인 분석과 명확한 증거 제시는 모든 이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조상진 이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고함을 질렀다. 권태준과의 관계도 자금 거래 내역도 모두 정상적인 업무 협의였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한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것은 바로 권태준 사장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와 조상진 이사의 차명 계좌 사이에 오고 간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과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나 모종의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이 증거는 최민혁 비서가 과거 조 이사의 비서로 일했던 내부 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확보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조상진 이사와 이강준 팀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조상진 운영 이사와 이강준 기술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결의했다.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 그들을 업무상 배임 횡령 증거인멸 및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권태준 사장 역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우의 모든 누명은 깨끗하게 벗겨졌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오로라 모터스를 거대한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 만연했던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사들은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그의 즉각적인 복직과 함께 기술개발센터의 핵심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동료 기술자들은 진심으로 그의 복귀를 환영했고 특히 그를 믿고 따랐던 젊은 기술자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를 행갈에 쳤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현우와 마주 앉았다. 박현우 씨,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로라 모터스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군요.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회장님이야말로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오로라 모터스는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현우 씨, 당신이 있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저와 함께 더 깨끗하고 더 강한 오로라 모터스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공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용기의 상징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불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조상진 이사와 그의 일파가 몰락한 후 오로라 모터스는 한서연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박현우라는 새로운 기술적 구심점 아래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했다. 회사 내부에 만연했던 불투명한 관행과 부조리는 사라졌고 실력과 정직함이 인정받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회사의 긍정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고객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되었다. 박현우는 기술개발센터의 핵심 책임자를 넘어 오로라 모터스 전체 지점의 기술 교육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삼거리 카센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고 투명한 수리 원칙을 전파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의 지휘 아래 젊은 기술자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오로라 모터스의 서비스 품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동네 카센터 기술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자동차를 대하는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현우는 동생 민지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신장내과 전문의를 수소문하여 민지의 치료를 맡겼고 민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투석 횟수는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오빠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며 병실에 누워있는 대신 민지는 다시 학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려 애썼다. 어느 주말 현우는 오랜만에 민지와 함께 병원이 아닌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민지는 아직 조금은 힘겨워했지만 오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오빠 나 이제 많이 좋아졌지. 의사 선생님도 다음 달부터는 학교에 다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하다. 현우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민지가 건강해지는 것만큼 오빠에게 기쁜 일은 없어. 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난...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오빠가 동생을 위해 뭐든 하는 건 당연한 거야. 현우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일상이었다. 오로라 모터스에서의 현우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한서연 회장은 중요한 기술적 결정이나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항상 현우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를 깊이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셔츠는 친구 같은 사이로 발전했다. 가끔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박현우 씨,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아침을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당신이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저도 회장님께서 그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꾼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오로라 모터스는 다시 태어났고 저 역시 경영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얻었고요. 그녀의 말에 현우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서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연민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몇 년 후 오로라 모터스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 서비스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박현우는 기술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회사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고 그의 이름을 딴 기술연수원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종종 직접 정비복을 입고 지점들을 방문하여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거칠었지만 그 손은 수많은 자동차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신뢰를 선물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현우는 자신이 처음 한서연을 만났던 그 삼거리 카센터 자리에 세워진 오로라 모터스의 최신 직영 서비스 센터 개업식에 참석했다. 낡고 허름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현우의 땀과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개업식이 끝난 후 그는 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부사장님, 어떻게 하면 부사장님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현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저 자동차를 진심으로 아끼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그가 걸어온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젊은 기술자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한때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버릴 뻔했지만 한 줄기 운명의 불꽃과도 같았던 만남을 통해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언제나처럼 정직한 땀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 자동차 정비를 배웠던 그 시절의 설렘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변함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움직이는 진정한 엔진, 그의 삶을 빛나게 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